서지한 씨, 지금 내 말 안 듣는 거야? 지점장의 목소리가 고객센터 전체에 울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쏠렸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이분도 고객이십니다. 먼저 오신 분부터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럼 책임질 수 있어?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 저는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구석에 서 있던 초라한 노인, 바로 저였으니까요. 국내 최대 유통 플랫폼 회장, 한도식, 며느리를 거부하기 위해 이런 비열한 짓을 하고 있던 사람.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제가 시험한 게 아니라 제가 시험받고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을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항상 건강과 기쁨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도식입니다. 올해 68, 국내 최대 유통 플랫폼을 일군 사람이라고 하면 아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사람들은 저를 흙수저의 기적이라고 불렀습니다.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 남의 눈치를 보며 살았고 무시와 조롱 속에서 이를 악물고 여기까지 올라왔다고요. 맞습니다. 저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하나를 배웠습니다. 세상은 약한 사람에게 친절하지 않다는 것, 성공하지 못하면 존중받을 수 없다는 것, 그 신념 하나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신념이 가장 큰 시험을 받게 된 날이 있었습니다. 겨울이 막 시작되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회사 회의실은 따뜻한 난방이 가동되고 있었지만 제 가슴속은 이상하게 차가웠습니다. 큰 창문 너머로 서울 시내의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고 저는 그 불빛을 바라보며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들 도윤이었습니다. 33의 나이, 제 뒤를 이을 사람. 그는 평소와 다른 표정으로 제 앞에 섰습니다. 조금 긴장한 듯 보였지만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그래, 앉아라. 저는 서류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잠시 망설이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저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 순간 제 손에 들린 펜이 멈췄습니다. 천천히 고개를 들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결혼, 33이면 늦은 나이는 아닙니다. 오히려 적당한 시기죠. 저는 조용히 물었습니다. 어느 집안이냐? 항상 제가 먼저 묻는 질문이었습니다. 사업을 하든 사람을 만나든 배경을 먼저 확인하는 것, 그게 제 방식이었으니까요. 도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게 평범한 집이에요. 평범한 집, 그 단어가 제 귓가에 울렸습니다. 평범하다는 게 무슨 뜻이냐? 부모님도 안 계시고요. 지금은 고객센터에서 일합니다. 그 순간 제 얼굴이 굳어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고객센터, 계약직, 보호자 없음, 그 단어들이 머릿속에서 한꺼번에 부딪히며 소음을 만들어냈습니다. 회의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난방이 돌아가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고 창밖의 불빛들은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안에서는 뭔가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윤아,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너는 우리 집 장남이다. 네, 내가 어떤 자리에 서게 될지 모르나? 도윤은 고개를 들어 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저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아니, 두려움보다 더 강한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더 확실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사람, 제가 선택한 사람입니다. 제 속이 뒤틀렸습니다. 과거에 제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집안 출신, 무시받던 청년 시절, 그리고 결국 사랑을 포기하고 선택했던 조건. 저도 한때는 가난한 집 출신 여자를 사랑했었습니다. 순박하고 따뜻하고 저를 있는 그대로 봐주던 사람. 하지만 저는 그 사랑을 포기했습니다. 성공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그 선택 덕분에 지금의 자리에 올 수 있었지만 그 대가는 평생의 외로움이었습니다. 아내와는 사업적 동반자일 뿐 진정한 부부는 아니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이 똑같은 길을 가려 한다고? 아니, 더 나쁜 길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문 쪽으로 걸어가 서울 야경을 내려다봤습니다. 이 모든 불빛들 중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난 때문에, 조건 때문에, 세상의 시선 때문에 포기하고 살까요? 저처럼. 그 여자는 안 된다. 제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얼굴도
차갑게 굳어 있었습니다. 왜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냉정하고 훨씬 더 잔인하다. 조건이 맞지 않으면 결국 불행해진다. 그건 아버지 생각이잖아요. 내 경험이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내가 나처럼 후회하며 살기를 원치 않는다. 하지만 도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저는 후회하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생각하겠지.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알게 돼. 사랑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사랑만으로 부족하다는 걸 알면서도 왜 저한테 사랑하며 살라고 하셨어요? 그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생각해 보시겠어요? 제 말도 한번 들어주세요. 생각할 필요 없다. 안 된다는 건 안 된다. 그날 밤 도윤은 아무 말 없이 회의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와 함께 무언가가 우리 사이에서 끊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창가로 걸어가 야경을 바라봤습니다. 내가 옳은 일을 한 거다. 아들을 위한 거다. 스스로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슴 한쪽이 답답하게 조여오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아버지와 아들의 사이는 완전히 틀어졌습니다. 도윤은 더 이상 제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았고 저도 아들과의 대화를 피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업무 이야기만 했고 집에서는 각자의 방에 머물렀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어느 날 오후 비서가 서류 하나를 제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회장님,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쳤습니다. 서지안, 만 31살, 고객센터 근무 3년차, 계약직, 보육원 출신, 성실함, 민원 처리 우수평가, 지각 기록 없음, 업무평가 상위 15%, 사진도 있었습니다. 단정한 얼굴, 화장기 없는 맨 얼굴, 미소 짓고 있지만 눈가에는 어딘가 쓸쓸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한참을 그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보육원 출신, 부모도 없고 의지할 사람도 없이 혼자 살아온 사람, 그 사실이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도 한때는 그랬으니까요. 의지할 사람 없이 혼자 힘으로 버텨야 했던 시절. 하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감정의 문제가 아니야. 현실의 문제다.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종이로 사람을 판단하면 안 되지. 그리고는 그 서류를 천천히 찢었습니다. 한 장, 두 장, 사진도 함께 찢어진 종이 조각들이 책상 위에 흩어졌습니다. 직접 보자.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들에게서 떼어놓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자격이 없는 사람인지 확인하기 위해. 하지만 방법은 비열했습니다. 제 정체를 숨기고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그녀 앞에 서는 것, 권력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노인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는 거다. 그게 진짜 사람의 품격이니까. 저는 스스로를 정당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시험이 아니라 거부할 이유를 찾기 위한 과정이라는 걸. 며칠이 지난 어느 목요일 오전, 저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오래된 점퍼를 꺼냈습니다. 10년도 더 된 낡고 허름한 점퍼, 달아서 광택이 다 빠진 운동화도 함께 꺼냈습니다. 거울 앞에 섰습니다. 구부정하게 허리를 굽히고 모자를 깊이 눌렀었습니다. 거울 속의 제 모습은 초라했습니다. 회장이 아니라 그냥 늙은 노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을 그런 노인. 이 모습으로 가면 되겠구나. 저는 집을 나섰습니다. 운전기사에게도 비서에게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하철을 탔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를 지하철. 사람들이 빽빽이 들어차 있었고 젊은 사람들은 모두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저를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저는 그저 평범한 노인일 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그게 이상하게 쓸쓸했습니다. 이게 권력이 없는 삶이구나.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삶. 지하철에서 내려 고객센터가 있는 건물로 걸어갔습니다. 11월의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낡은 점퍼는 바람을 제대로 막아주지 못했고 손끝이 시렸습니다. 건물에 도착했습니다. 유리문을 밀고 들어가자 따뜻한 남방 바람이 얼굴을 감쌌습니다. 고객센터는 1층 한쪽에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책상에 앉아 있었고 손님 몇 명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걸어 들어갔습니다. 직원 몇 명이 힐끗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곧 시선을 피했습니다. 어떤 직원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역시 그렇군. 힘없고 초라한 노인은
귀찮은 존재일 뿐이지. 그때 한 여자 직원이 자리에서 일어나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서지안이었습니다. 사진에서 봤던 그 얼굴. 하지만 실제로 보니 사진보다 더 맑았습니다. 눈빛이 달랐습니다. 연기도 계산도 없는 그냥 사람을 보는 눈.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도 부드러웠습니다. 형식적인 친절이 아니라 진심으로 묻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일부러 말을 더듬었습니다. 이거 주문이 잘 안 돼서 스마트폰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일부러 엉뚱한 화면을 띄워놨습니다. 지아는 잠시 화면을 보더니 의자를 하나 끌어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급할 거 없어요. 그녀는 제 스마트폰을 받아들고 하나하나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이 버튼 보이시죠? 여기를 누르시면 돼요. 설명하는 목소리가 느렸습니다.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마치 손주에게 설명하듯 차근차근. 저는 그날 일부러 틀리게 눌렀습니다. 같은 질문을 3번이나 했습니다. 이게 맞나요? 아니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요. 다시 해볼게요. 또 틀렸네.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어요. 그녀는 한 번도 짜증을 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메모지를 꺼내 큰 글씨로 순서를 적어줬습니다. 다음에 오셔도 이거 보시면 돼요. 제가 번호도 적어드릴게요. 헷갈리시면 전화 주세요. 종이를 접어서 제 손에 쥐어줬습니다.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뜨거워지는 걸 느꼈습니다. 하지만 곧 고개를 저었습니다. 연기겠지. 손님 응대 매뉴얼에 있는 거겠지. 진심은 아닐 거야. 저는 일부러 더 까다롭게 굴었습니다. 그런데 이거 환불은 어떻게 해요? 환불도 어렵지 않아요. 제가 같이 해드릴게요. 그녀는 끝까지 친절했습니다. 30분이 넘게 걸렸지만 단 한 번도 시계를 보지 않았습니다. 다른 손님이 기다리고 있는데도 저를 먼저 끝까지 도와줬습니다. 이제 다 됐어요. 어렵지 않으시죠?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다시 찬바람이 불었습니다. 저는 손에 쥔 메모지를 펼쳐봤습니다. 큰 글씨로 또박또박 적혀 있었습니다. 순서와 함께 격려의 말도 적혀 있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천천히 하시면 돼요. 그 글씨를 보는 순간 제 가슴이 묘하게 아려왔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손님 하나 응대하는데 저렇게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나? 하지만 동시에 알았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드물다는 것을.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시 그 고객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더 확실한 시험을 준비했습니다. 화요일 오후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이었습니다. 같은 낡은 점퍼를 입고 같은 운동화를 신었습니다. 우산도 일부러 낡은 것으로 골랐습니다. 고객센터 문을 열고 들어서자 직원 몇 명이 저를 알아봤습니다. 정확히는 지난번에 왔던 그 노인이라는 걸 기억한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반가워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한 명은 고개를 돌렸고 다른 한 명은 바쁜 척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그때 지안이 저를 봤습니다. 그녀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진짜 반가워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르신, 또 오셨네요. 지난번에 알려드린 거 잘 되셨어요? 네, 그런데 또 문제가 생겨서요. 저는 일부러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괜찮아요. 뭐가 문제예요? 지아는 다시 의자를 끌어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이번 시험은 더 까다로웠습니다. 환불 과정에서 일부러 금액을 헷갈리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주문한 상품은 48,000원짜리였는데 저는 일부러 5만 원을 냈다고 우겼습니다. 어르신, 확인해 보니까 48,000원이 맞는데요. 아니, 내가 분명히 5만 원 냈어요. 여기 봐요. 저는 지갑에서 영수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물론 영수증도 일부러 다른 것으로 준비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흘끗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귓속말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 어르신 또 오셨네. 까다로우신가 봐. 보통 이런 상황이면 직원들은 방어부터 시작합니다. 저희 시스템에는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영수증 다시 확인해 보세요. 규정을 내세우고 자기 실수가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 들죠. 저도 회사를 운영하면서 그런 모습을 수없이 봤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컴퓨터 화면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영수증과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착각했을 수도 있어요. 그 말에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죄송해요, 어르신. 제가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그녀는 매니저를 불렀습니다. 상황을 설명했습니다. 매니저는 시스템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금액이 맞는데요. 48,000원이요. 그럼 제가 잘못 본 건가요? 지안이 다시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의심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미안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한데 혹시 영수증 날짜 한번 봐주실 수 있을까요? 저는 영수증을 다시 꺼냈습니다. 물론 날짜가 다른 것이었습니다. 아, 이거 다른 날 거네요. 지아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 행동이 저를 더 놀라게 했습니다. 그녀는 자기 지갑을 꺼내려 했습니다. 제가 헷갈리게 해드려서 죄송해요. 혹시 불편하셨으면 뭐 하는 거예요? 제가 급하게 물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아요. 제 실수일 수도 있으니까요. 아닙니다. 내가 착각했어요. 저는 황급히 손을 저었습니다. 정말 괜찮으세요? 네, 미안합니다. 내가 영수증을 잘못 봤네요. 지아는 그제야 지갑을 도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행이에요. 혹시 또 헷갈리시면 언제든 말씀해 주세요. 저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가슴이 이상하게 조여왔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왜 저렇게까지 자기 돈을 꺼내려고까지 하면서 고객센터를 나와 밖으로 나왔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저는 근처 커피숍으로 들어가 창가에 앉았습니다. 따뜻한 커피를 한 모금 마셨지만 목구멍이 제대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자기 지갑을 꺼내려던 그 손, 미안해하던 그 눈빛. 저 여자는 뭐지? 손님이 틀렸을 수도 있는데 왜 자기가 책임지려고 하는 거야? 바보 같은 거 아니야? 하지만 동시에 다른 생각도 들었습니다. 아니면 진짜 착한 거야? 진짜로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저런 거야? 커피가 식어갔습니다. 창밖으로 사람들이 오가는 게 보였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거나 누군가와 통화를 하거나 아니면 그냥 고개를 숙이고 걷거나 아무도 주변 사람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이게 세상이지. 각자 자기 일에만 바쁜 거야. 남을 배려한다는 건 사치야. 하지만 서지아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남을 배려하는 게 당연한 사람처럼 행동했습니다.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저는 다시 고객센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안이 보였습니다. 다른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역시 같은 태도였습니다. 천천히, 친절하게. 한 번 더 보자. 이번엔 더 확실하게. 저는 그렇게 결심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이번에는 주말을 기다렸습니다. 토요일은 고객센터가 가장 바쁜 날입니다. 사람들이 몰리고 직원들은 정신없이 바쁘죠. 그런 날에는 사람의 본성이 드러나기 마련입니다. 여유가 없을 때 진짜 모습이 나오니까요. 토요일 오전 11시 고객센터는 예상대로 북적였습니다. 대기 인원이 10여 명은 됐고 직원들은 모두 땀을 흘리며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또다시 그 낡은 차림으로 줄을 섰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드디어 제 차례가 됐습니다. 하지만 제 앞에 선 직원은 지안이 아니었습니다.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목소리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저쪽 분한테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저는 지안을 가리켰습니다. 남자 직원이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지금 대기 인원이 많아서요. 저한테 말씀하시면 똑같이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에요. 저번에 그분이 도와주셨거든요. 그래서 어르신, 지금 다른 분들도 기다리고 계십니다. 목소리에 짜증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일부러 고집을 부렸습니다. 그래도 저는 저분이 좋은데요. 남자 직원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불렀습니다. 지안 씨, 이분이 당신한테 도움받고 싶대요.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손님을 응대하던 중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었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끝날게요. 5분 후 지안이 저에게 왔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오늘은 무슨 일로 오셨어요? 저는 준비했던 질문을 꺼냈습니다. 일부러 복잡한 문제였습니다. 온라인 주문과 오프라인 재고 확인, 그리고 배송 문제까지 얽혀있는. 지안은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중간에 매니저가 다가왔습니다. 지안 씨, 잠깐. 매니저는 지안을 한쪽으로 불렀습니다. 저는 들리지 않는 척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VIP 손님 오셨어. 빨리 처리해야 돼. 지금 이분 도와드리는 중인데요. VIP가 우선이야. 알지? 하지만 순서가. 지안 씨,
지금 따지는 거야? 매니저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힐끗힐끗 쳐다봤습니다. 저도 모르게 숨을 죽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VIP라는 말 앞에서 어떻게 반응하나? 지아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지금 이분 먼저 도와드리겠습니다. 매니저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VIP라고 해서 먼저 할 수는 없어요.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야? 회사 방침이 어떻게 되는데? 손님은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주변이 조용해졌습니다. 다른 직원들도 대기 중인 손님들도 모두 이쪽을 바라봤습니다. 매니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럼 책임질 수 있어? 네, 나중에 문제 생기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가슴 어딘가가 무너지는 걸 느꼈습니다. 45년 전 제가 25살이었을 때 첫 직장에서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상사가 제게 서류를 조작하라고 했었죠. 이거 숫자 좀 바꿔. 그래야 승인 떨어져. 저는 그때 뭐라고 했을까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원칙? 양심? 그런 건 배고픔 앞에서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살아남아야 했으니까요. 인정받아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제 앞에 선 이 여자는 달랐습니다. 계약직이라는 불안정한 위치에서도 상사의 압박 앞에서도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기 지안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는 급한 거 아니에요. VIP 손님 먼저 하세요. 아니에요, 어르신. 괜찮아요. 아닙니다. 정말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를 나왔습니다. 뒤에서 매니저가 뭐라고 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밖으로 나오자 햇살이 눈부셨습니다. 하지만 제 눈은 흐려져 있었습니다. 나는 뭐였지? 45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성공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이긴 건 뭘까요? 저는 원칙을 버렸고 양심을 타협했고 사람보다 조건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 돈은 벌었지만 존경은 받지 못했습니다. 부는 쌓았지만 사랑은 잃었습니다. 반면 서지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 여자는 사람을 대하는 태도만큼은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내가 틀렸다. 처음부터 틀렸어. 저는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토요일 오후에 거리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가족들이 손을 잡고 걷고 연인들이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저는 언제 저렇게 웃어봤을까요? 진심으로 편안하게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다시 고객센터 쪽을 바라봤습니다. 한 번만 더, 마지막으로 한 번만 더 확인하자.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시험하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저 사람이 정말 그런 사람인지 아니면 제가 보고 싶은 것만 본 건지.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텅 빈 집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아내는 골프 모임에 갔고 아들은 회사에 있을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서재로 들어가 의자에 앉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계약서, 보고서, 재무제표, 숫자와 조건들로 가득한 서류들. 제 인생이 여기 다 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하나도 없었습니다. 사람이 없었습니다. 따뜻함이 없었습니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펼쳐보니 젊은 시절 사진들이 나왔습니다. 25의 저,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던 청년. 그때는 꿈이 있었습니다.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좋은 사람.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 순서가 바뀌었습니다. 성공이 먼저가 됐고 사람됨은 나중이 됐습니다. 그리고 결국 사람됨은 아예 사라졌습니다. 사진 속 청년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묻는 것 같았습니다. 넌 뭐가 됐니? 내가 원하던 게 이거였니? 저는 앨범을 덮었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회사 일에 집중하려 애썼습니다. 회의를 하고 보고를 받고 결제를 했습니다. 하지만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손님은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분명하게 말하던 그 모습.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시험. 이번에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을 만들어야겠다고.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비서를 불렀습니다. 이번 주말 본사 고객센터에서
대형 프로모션을 진행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회장님, 연말 특별 행사입니다. 제가 직접 가보겠습니다. 비서는 깜짝 놀란 표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회장님께서 직접요? 네, 현장 점검 차원입니다. 준비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서에게 한 가지를 숨겼습니다. 제가 회장 신분으로 가는 게 아니라는 것을. 토요일 아침 저는 다시 그 낡은 옷을 꺼내 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초라한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가슴 한쪽이 무겁게 눌렸습니다. 이게 마지막이다. 오늘 확인하고 결정하자. 고객센터에 도착했을 때는 오전 10시였습니다. 입구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프로모션 때문에 평소보다 3배는 많은 인파였습니다.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연말 감사 대축제 최대 50% 할인. 저는 줄 끝에 섰습니다. 앞에 서 있는 사람들은 모두 들떠 있었습니다. 50% 할인이면 거의 공짜 아냐? 빨리 들어가서 물건 담아야 돼. 사람들의 목소리가 시끄러웠습니다. 30분쯤 기다렸을까요? 드디어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고객센터는 전쟁터였습니다. 직원들은 정신없이 뛰어다니고 손님들은 소리를 지르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왜 이렇게 느려요? 빨리 좀 처리해 주세요.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저는 한쪽 구석에 서서 상황을 지켜봤습니다. 지안도 보였습니다. 땀을 흘리며 손님들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은 피곤해 보였지만 여전히 미소를 잃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정장을 입은 남자가 고객센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지점장이었습니다. 뒤따라 몇 명의 간부들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지점장이 직원들을 모았습니다. 잠깐만, 다들 이리 와봐. 직원들이 급히 모였습니다. 지안도 손님 응대를 멈추고 그쪽으로 갔습니다. 오늘 VIP 고객 몇 분이 오실 예정이야. 특별히 신경 써서 모셔야 해. 지점장의 목소리가 긴장되어 있었습니다. 누구누구 배정할까? 지점장이 직원들을 훑어봤습니다. 그리고 한 명을 지목했습니다. 민수 씨, 준희 씨, 그리고 지안 씨. 지안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VIP 손님 오시면 다른 손님들 제쳐두고 최우선으로 모셔. 알겠지? 하지만 지금 대기 중인 손님들이. 지안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그건 다른 직원들이 처리해. VIP가 우선이야. 지점장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지안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이 편치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흩어지고 다시 업무가 시작됐습니다. 저는 천천히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지안이 돌아봤습니다. 그리고 저를 알아보고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어르신, 오늘도 오셨네요. 오늘은 사람이 너무 많아서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천천히 해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안은 다른 손님을 먼저 처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입구 쪽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명품 시계를 차고 고급 구두를 신은 사람이었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VIP 손님이었습니다. 지점장이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민수 씨, 지금 당장. 민수라는 직원이 급히 달려갔습니다. 하지만 지점장은 만족하지 못한 듯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지안을 봤습니다. 지안 씨, 너도 와. 지안은 지금 손님을 응대하던 중이었습니다. 할머니 한 분이 환불 처리를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지점장님, 지금 이분 처리 중인데요. VIP가 우선이라고 했잖아. 빨리 와. 지점장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이쪽으로 쏠렸습니다. 저도 긴장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하나? 이번엔 어떻게 반응하나? 지안은 잠시 멈췄습니다. 할머니를 바라봤다가 지점장을 바라봤다가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하지만 이분 먼저 끝내고 가겠습니다. 순간 고객센터 안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지점장의 얼굴이 붉게 변했습니다. 지금 뭐라고 했어? 순서대로 해야 합니다. 지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지안 씨, 지금 내 말 안 듣는 거야? 아닙니다. 하지만 이분도 고객이십니다. 그래, 고객이지. 하지만 VIP는 특별한 고객이야. 회사 규정 몰라?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안은 할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할머니는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습니다. 이분도 1시간 넘게 기다리셨습니다. 먼저 오신 분부터 도와드려야 합니다. 지점장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VIP 손님도
이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서지한 씨, 지점장이 차갑게 이름을 불렀습니다. 계약직이 감히 지점장 지시를 거부하는 거야? 그 말에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계약직, 그 단어는 무기였습니다. 언제든 자를 수 있다는 협박.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이 순간이었습니다. 진짜 시험은. 지안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아가씨, 괜찮아요. 저는 다음에 와도 돼요. 하지만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먼저 오셨어요. 그리고 지점장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돈이 많든 적든 먼저 오신 분부터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게 맞습니다. 그럼 책임질 수 있어? 네, 정말? 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지점장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좋아, 책임져. 오늘 일 끝나고 내 사무실로 와. 그 말은 징계를 의미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할머니께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르신, 계속 진행할게요. 환불 처리 도와드릴게요. 떨리는 손으로 키보드를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45년 전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상사 앞에서 고개를 숙였던 저, 원칙보다 생존을 선택했던 저, 그때 누군가 이렇게 말해줬다면 어땠을까? 괜찮다. 내가 틀린 게 아니다. 하지만 아무도 그런 말을 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계속 굽신거렸고 타협했고 결국 제 자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앞에 있는 이 여자는 계약직이라는 불안한 위치에서도 징계를 감수하면서도 원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점장은 화난 얼굴로 VIP 손님에게 갔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직원 교육이 제대로 안 돼서. 아니, 괜찮습니다. 뜻밖에도 VIP 손님이 손을 저었습니다. 저도 기다릴 수 있어요. 저분 말이 맞는 것 같은데요. 아, 아닙니다. 고객님은 괜찮다니까요. VIP 손님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지점장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상황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으니까요. 지아는 계속 할머니를 도와드렸습니다. 환불 절차를 설명하고 서류를 작성하고 확인했습니다. 15분쯤 걸렸습니다. 다 됐어요, 어르신. 3일 후에 환불 처리될 거예요. 고맙네, 아가씨. 미안해서 어쩌나. 아니에요. 당연한 일하는 거예요. 할머니는 지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은 사람이네. 복 받을 거야. 할머니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안은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손님을 불렀습니다. 저였습니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죄송해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지안의 손이 여전히 떨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오늘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는 준비했던 질문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중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꾸만 방금 전 장면이 떠올랐으니까요. 떨리는 목소리로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던 모습, 그 모습이, 그 선택이 제 가슴을 무너뜨렸습니다. 어르신, 괜찮으세요? 지안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물었습니다. 아, 네, 괜찮아요. 저는 급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가 크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지아는 제 질문에 성실하게 답했습니다. 하나하나 설명하고 확인하고 메모까지 해줬습니다. 20분쯤 지났을까요? 다 됐어요. 이해되셨죠? 네, 고맙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한 걸음 걷다가 멈췄습니다. 뒤돌아봤습니다. 지안이 다음 손님을 부르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미소를 지으며 여전히 성실하게.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저 미소 뒤에 얼마나 큰 불안이 숨어 있는지, 오늘 일이 끝나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내가 뭘 한 거지, 내가 저 사람한테 무슨 짓을 한 거야. 저는 고객센터를 나왔습니다. 밖은 여전히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프로모션을 즐기는 사람들, 쇼핑백을 든 사람들, 모두들 행복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나는 며느리를 시험한 게 아니었어. 나 자신을 시험하고 있었던 거야. 내가 버린 것들을 확인하고 싶었던 거야. 45년 전 저는 선택했습니다. 원칙보다 생존을, 사람보다 성공을. 그리고 그 선택 덕분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무엇을 잃었을까요?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제 자신을 잃었다는 것을. 가난했지만
눈빛만은 살아있던 그 청년을,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그 꿈을 모두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서지아는,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저 여자는 제가 잃어버린 것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주변이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비서였습니다. 회장님, 내일 일정 확인차 연락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고객센터 지점장이 보고 올린 게 있는데 확인하시겠습니까? 무슨 보고입니까? 직원 징계 건입니다. 서지안이라는 계약직 직원인데 저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징계, 내가 만든 상황 때문에, 내 시험 때문에.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침대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 자꾸만 그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떨리는 목소리, 창백한 얼굴, 하지만 흔들리지 않던 눈빛.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서재로 갔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펼쳤습니다. 징계 보고서였습니다. 비서가 미리 올려놓은 것이었습니다. 피징계자 서지안 계약직 3년차, 징계 사유 업무 지시 불이행, 고객 응대 우선순위 위반, 징계 수위 경고 또는 계약 해지 검토. 서류를 읽는 손이 떨렸습니다. 계약 해지 검토, 해고라는 뜻이야. 제 시험 때문에, 제 비열한 계획 때문에 한 사람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내려놓았습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제가 일군 회사의 간판도 저 멀리 보였습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나? 이런 방식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게 옳은 거였나? 새벽 4시가 넘어서야 잠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악몽을 꿨습니다. 45년 전 제가 상사 앞에서 무릎 꿇던 장면.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고개를 조아리던 젊은 시절의 제 모습. 그때는 그게 생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니 그건 자존심을 파는 일이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났을 때 베개가 땀으로 젖어 있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회사로 출근했습니다. 비서가 일정을 보고했습니다. 오전 10시에 임원회의, 오후 2시에 계약건 검토, 그리고 오후 4시에 고객센터 지점장과의 면담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지점장 면담은 무슨 건입니까? 직원 징계건 최종 승인받으려고 온다고 합니다.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습니다. 회의 중에도 자꾸 딴 생각을 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면서도 집중할 수 없었습니다. 오후 4시가 됐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회장님, 지점장님 오셨습니다. 들어오라고 하십시오. 문이 열리고 지점장이 들어왔습니다. 긴장한 얼굴이었습니다. 회장님, 뵙게 되어 영광입니다. 앉으십시오. 지점장은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서류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일입니다. 직원이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어떤 지시였습니까? VIP 고객 우선 응대 지시였습니다. 회사 규정에도 명시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저는 서류를 펼쳐봤습니다. 지안에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고 싶으십니까? 경고 조치 후 재발 시 계약 해지를 검토하고자 합니다. 지점장의 목소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물었습니다. 그 직원이 왜 지시를 거부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아마 개인적인 감정이나 고집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개인적인 감정. 저는 중얼거렸습니다. 혹시 원칙 때문은 아니었을까요? 네. 지점장이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먼저 온 손님을 먼저 도와야 한다는 원칙 말입니다. 하지만 회장님, VIP 고객은 VIP라고 해서 다른 손님들을 무시해도 된다는 뜻입니까? 지점장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저는 계속 물었습니다. 그날 그 직원이 응대하던 손님은 누구였습니까? 일반 고객이었습니다. 환불 처리 요청하신 얼마나 기다렸습니까? 1시간 정도 되었다고 들었습니다. 1시간이나 기다린 손님을 제쳐두고 방금 온 VIP를 먼저 응대하라는 게 옳은 일입니까? 지점장은 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회사 규정이 사람보다 중요합니까? 아닙니다. 하지만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창가로 걸어가 밖을 내려다봤습니다. 지점장님, 네, 회장님, 제가 이 회사를 만들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고객입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것, 그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저는 돌아서서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터 VIP와 일반 고객을 차별하기 시작했습니까? 그건 매출을 위해서. 매출. 저는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매출을 위해서라면 사람을 차별해도 된다는 겁니까? 죄송합니다. 지점장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 직원 서지한 씨가 잘못한 게 뭡니까? 지시를 거부했습니다. 잘못된 지시였다면요? 지점장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징계 서류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찢었습니다. 지직.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사무실에 울렸습니다. 회장님, 지점장이 놀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이 징계는 취소합니다. 하지만 그리고 앞으로 VIP 우선 응대 규정도 폐지하십시오. 네, 그럼 매출보다 중요한 게 사람입니다. 고객도 사람이고 직원도 사람입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모든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십시오. 그게 우리 회사의 원칙입니다. 지점장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그리고 서지한 씨에게 사과하십시오. 네, 당신이 잘못 지시했다고, 그녀가 옳았다고 말하십시오.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꼭 해야 합니까? 네, 반드시 해야 합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가보십시오. 오늘 중으로 처리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지점장은 고개를 숙이고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저는 다시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이제 뭘 해야 하지? 징계는 취소했지만 이게 끝은 아니야. 내가 직접 가야 해. 내 정체를 밝혀야 해. 하지만 두려웠습니다. 서지안이 제 정체를 알게 되면 어떤 반응을 보일까요? 배신감을 느낄까요? 분노할까요? 아니면 실망할까요? 당연하지. 나는 그녀를 시험했어. 비열하게, 치사하게.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하지만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니까요.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들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도윤이었습니다. 아버지, 왔구나. 저는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도윤은 조용히 저를 바라봤습니다. 지한 씨 얘기 들었어요. 저는 멈췄습니다. 뭘 들었느냐? 징계건요. 그런데 아버지께서 취소하셨다고요. 그래.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도윤도 마주 앉았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왜긴 잘못된 징계였으니까. 그게 다예요? 도윤이 물었습니다. 목소리에 뭔가 다른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도윤아, 네, 너는 서지한 씨를 정말 사랑하느냐? 도윤은 잠시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왜냐고요? 왜 그 사람이어야 하느냐? 도윤은 잠시 생각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지한 씨는 착한 사람이에요. 착하다고? 네, 진짜 착한 사람이요. 거짓이 없어요. 도윤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저를 볼 때 회장 아들을 봐요. 한도윤이 아니라 한도식 회장의 아들을요. 하지만 지한 씨는 달라요. 그냥 저를 봐요. 한도윤이라는 사람을요. 도윤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게 얼마나 좋은지 아세요? 조건 없이 사람을 보는 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도윤의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조건 없이 사람을 보는 것, 그게 얼마나 귀한 건지. 저는 평생을 조건으로 사람을 봐왔습니다. 학벌, 집안, 재산, 지위, 그런 것들로 사람을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정작 중요한 것을 놓쳤습니다. 사람 그 자체를. 아버지, 도윤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한 씨를 인정해 주세요. 제발이요. 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그 사람을 시험했다. 네, 며칠 전부터 고객센터에 갔었다. 신분을 숨기고. 도윤의 눈이 커졌습니다. 왜요? 며느리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지 확인하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비열했다. 알고 있다. 도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틀렸어. 아버지, 그 사람은 진짜였다. 연기가 아니었어. 계산도 아니었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나는 평생 조건으로 사람을 봐왔는데 그 사람은 사람 자체를 보고 있었어. 도윤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내 선택을 믿지 못해서.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고맙다. 좋은 사람을 만나서. 도윤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 내일 그 사람을 만나러 가겠다. 사과하러. 정말요? 응, 내 정체를 밝히고 사과할 거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정식으로 인사를 청해야지. 도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저를 껴안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언제 이렇게 안아봤었나요?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히 잠들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정장을 차려입었습니다. 거울을 보니 회장의 모습이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 않을 것입니다. 당당하게 정직하게 마주할 것입니다. 회사로 가는 대신 고객센터로 향했습니다. 운전기사에게 지시했습니다. 본사 고객센터로 가주십시오. 알겠습니다. 회장님. 차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범한 사람들이 출근하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버스를 타고 각자의 자리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들 중 누가 VIP고 누가 일반 고객일까? 아니, 그게 중요한가? 모두 똑같이 소중한 사람들인데 고객센터에 도착했습니다. 차에서 내리자 직원들이 놀란 표정으로 저를 봤습니다. 회장님, 회장님께서 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고객센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지점장이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오실 거라고 연락을 주셨으면 괜찮습니다. 직원들 잠깐 모아주십시오. 네, 지금요? 네, 지금 당장. 지점장은 당황한 얼굴로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다들 이리 모여.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서지안도 보였습니다. 그녀는 뒤쪽에 서서 조용히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아직 제가 그 노인이라는 걸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직원들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도식입니다. 직원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고객센터 안이 고요해졌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며칠 전 이곳에 한 노인이 찾아왔습니다. 직원들이 서로를 쳐다봤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하는 표정들이었습니다. 낡은 점퍼를 입고 다른 운동화를 신은 노인이었습니다. 저는 서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이 점점 커졌습니다. 스마트폰 사용법을 물어보고 환불 방법을 헷갈려하고 같은 질문을 여러 번 했던 노인. 지안의 얼굴이 창백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이 바로 저였습니다. 순간 고객센터 안에 작은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네, 회장님이요? 말도 안 돼. 직원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지점장은 입을 벌린 채 굳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서지안만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손으로 입을 가린 채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왜 그랬느냐고 물으신다면 저는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을 시험하려 했습니다. 정적이 흘렀습니다. 아니, 사실은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을 밀어내려 했습니다. 직원들이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제 아들이 사랑하는 사람을 제 며느리로 인정할 수 없어서 저는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지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단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결점을 찾으려 했습니다. 거부할 명분을 만들려 했습니다. 지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틀렸습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 사람은 단점도 결점도 없었습니다. 아니, 있었을 겁니다. 누구나 그렇듯이. 하지만 제가 본 건 그게 아니었습니다. 저는 한 걸음 앞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이 사람이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봤습니다. 주변 직원들이 지안을 쳐다봤습니다. 힘없는 노인을 대할 때도 까다로운 손님을 대할 때도 불합리한 지시 앞에서도 저는 점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사람은 한 번도 사람을 차별하지 않았습니다. 지아는 고개를 떨구고 눈물을 닦았습니다. VIP든 일반 고객이든 먼저 온 사람을 먼저 도왔습니다. 저는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상사의 지시를 거부하면서까지 자기 자리를 잃을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지점장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다시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이 사람은 제가 평생 잊고 살았던 기준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안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얼굴이었지만 눈빛만은 맑았습니다. 사람은 조건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된다는 것. 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서지안 씨, 당신을 시험한 것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고객센터 안이 숨죽인 듯 조용했습니다. 누군가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허리를 펴고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지점장님, 네. 지점장이 화들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토요일에 있었던 징계건, 그건 이미 취소했습니다. 취소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지안 씨에게 사과하십시오. 모두가 보는 앞에서. 지점장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지금요? 네, 지금. 지점장은 잠시 망설이다가 지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죄송합니다.
지안 씨,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 판단했습니다. 당신이 옳았습니다. 지안은 당황한 표정으로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괜찮습니다. 지점장님, 고개 드세요. 아닙니다.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지점장은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앞으로는 당신처럼 하겠습니다. 모든 손님을 똑같이 대하겠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점장이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다시 전체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부터 이 회사의 규정을 바꾸겠습니다. 직원들이 긴장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VIP 우선 응대 규정은 폐지합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대신 이렇게 하십시오. 먼저 온 손님을 먼저 도우십시오. 돈이 많든 적든 지위가 높든 낮든 저는 한 명 한 명 눈을 마주치며 말했습니다. 손님은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모두 똑같이 소중합니다. 한 직원이 손을 들었습니다. 회장님, 그럼 매출이 떨어지면 어떡하죠? 좋은 질문입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매출은 일시적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는 오래갑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은 알아봅니다. 어느 회사가 고객을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리고 그런 회사에 다시 옵니다. 다시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매출보다 신뢰를 선택하겠습니다. 숫자보다 사람을 선택하겠습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한 명, 두 명, 그리고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박수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박수를 치지 않고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박수 소리가 잦아들었습니다. 저는 지안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지안 씨, 네.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잠깐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개인적으로. 지안은 놀란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지점장을 바라봤습니다. 회의실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아, 네. 이쪽으로 오십시오. 지점장이 안내했습니다. 저와 지안은 회의실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자 조용해졌습니다. 창밖으로 고객센터의 풍경이 보였습니다. 직원들이 다시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의자를 권했습니다. 앉으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안은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저도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지안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께서 그 어르신이셨다니 믿기지 않으시죠? 네, 정말. 그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왜 그러셨어요? 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처음에는 당신을 거부하고 싶었습니다. 지안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제 아들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다고.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하지만 사실입니다. 하지만 당신을 만나면서 깨달았습니다. 저는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제가 틀렸다는 것을, 평생을 틀리게 살아왔다는 것을. 지안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저는 성공하기 위해 많은 것을 버렸습니다. 원칙도, 양심도, 사랑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회장 자리까지. 하지만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반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데도 가장 중요한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뭘까요? 지안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사람을 대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저를 회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냥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 봤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그게 아닙니다. 당연하지 않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조건을 먼저 봅니다. 지위, 돈, 권력. 하지만 당신은 사람을 먼저 봤습니다. 지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게 얼마나 귀한 일인지 저는 이제야 알았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지안도 따라 일어났습니다. 서지안 씨, 네, 회장님, 부디 우리 집에 와주십시오. 지안의 눈이 커졌습니다. 며느리로가 아니라. 저는 깊이 허리를 숙였습니다. 사람으로. 지안은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었습니다. 저는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지안이 손을 내렸습니다. 눈물범벅이 된 얼굴이었지만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는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당신이 제게 가르쳐준 것들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야말로 과분한 말씀입니다. 아닙니다. 사실입니다. 저는 명함을 꺼냈습니다. 이번 주말 우리 집에서 저녁 식사를 하고 싶습니다. 도윤이와 함께.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입니다. 아니,
꼭 와주셔야 합니다. 저는 명함을 건넸습니다. 지아는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꼭 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는 회의실을 나왔습니다. 밖에는 직원들이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다들 수고하십시오. 열심히 하시는 모습 보기 좋습니다. 직원들이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회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는 고객센터를 나왔습니다. 차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운전기사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차에 타기 전 저는 다시 한번 고객센터를 돌아봤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지안이 보였습니다. 다시 손님을 응대하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은 사람을 만났구나, 도윤아. 아니, 우리 가족이 좋은 사람을 만난 거야. 차에 올라탔습니다. 회사로 가시겠습니까? 운전기사가 물었습니다. 아니요, 집으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평범한 거리, 평범한 사람들. 하지만 오늘따라 모든 게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사람들 하나하나가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라는 것, 조건이 아니라 사람 자체로 봐야 한다는 것, 45년 만에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아내가 나왔습니다. 어머, 일찍 오셨네요? 응, 오늘은 일찍 들어왔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이번 주말에 손님이 올 거야. 손님이요? 누구? 도윤이 여자친구. 아내가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요? 드디어 만나는 거예요? 응, 준비 좀 해줘. 알겠어요. 아내가 기뻐하며 부엌으로 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기분이었습니다. 가슴이 따뜻했습니다. 도윤이 계단을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집에 오셨어요? 응. 지안 씨 만나셨어요? 응, 만났다. 도윤이 제 옆에 앉았습니다. 어떠셨어요? 저는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좋은 사람이더구나. 도윤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그죠? 제가 말했잖아요. 응, 내 말이 맞았어.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미안하다. 도윤아, 내 선택을 의심해서. 괜찮아요, 아버지. 아니야, 괜찮지 않아. 저는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틀렸어. 사람을 조건으로 판단한 게. 도윤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집으로 초대했다. 저녁 같이 먹자. 정말요? 응, 정식으로 인사받고 싶구나. 도윤이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도 아들을 안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오랜만에 느껴보는 가족의 온기였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그 며칠 동안 저는 이상하게 긴장됐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앞두고도 이렇게 떨리지는 않았는데 한 사람을 집으로 초대하는 일이 이렇게 큰 일처럼 느껴질 줄은 몰랐습니다. 금요일 저녁 아내와 함께 주말 준비를 했습니다. 뭘 준비하면 좋을까? 아내가 물었습니다. 글쎄, 너무 거창하지 않게 편안한 분위기로. 그 친구 뭘 좋아해요? 잘 모르겠어. 도윤한테 물어봐야겠구나. 도윤을 불렀습니다. 도윤아, 지안 씨가 특별히 좋아하는 음식 있니? 도윤이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특별한 건 없는데요. 평범한 가정식을 좋아해요. 엄마가 해주는 그런 음식이요. 엄마가 해주는 음식? 네. 지안 씨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 가정식을 먹어본 적이 별로 없대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아렸습니다. 가정의 따뜻함을 모르고 자란 사람. 그럼 엄마가 정성껏 만들어야겠네. 아내가 말했습니다. 된장찌개하고 불고기하고 나물 몇 가지 묻혀서 따뜻하게 준비할게요. 고마워. 저는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아내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 왜 이래요? 아니, 그냥 고마워서. 무슨 일 있어요? 오늘 왜 이렇게 다정해요? 아내가 웃으며 물었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변하려고 해. 늦었지만. 아내는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좋아요. 천천히 변해요. 저도 같이 변할게요. 그날 밤 저는 오래된 앨범을 꺼냈습니다. 어릴 적 도윤의 사진들이 가득했습니다. 돌잔치 때, 유치원 입학식 때, 초등학교 운동회 때 웃고 있는 도윤의 얼굴. 하지만 사진 속에 제 모습은 많지 않았습니다. 대부분 아내와 도윤만 찍혀 있었습니다. 저는 항상 바빴으니까요. 회사 일로, 미팅으로, 출장으로. 나는 좋은 아버지가 아니었어. 좋은 남편도 아니었고. 사진을 넘기다가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도윤이 초등학교 5학년 때 그린 가족 그림이었습니다. 엄마는 크게 그려져 있었습니다. 옆에는 작은 도윤, 그리고 구석에 아주 작게 그려진 아버지, 회사 건물 안에 갇혀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아렸습니다. 도윤이 눈에 나는 이렇게 보였구나. 회사에 갇힌 사람으로. 저는 그림을 조심스럽게 앨범에 다시 끼워 넣었습니다. 이제라도 변해야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아내는 아침 일찍부터 부엌에서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도윤은 방 청소를 하고 저는 거실을 정리했습니다. 오후 5시 도윤이 지안을 데리러 나갔습니다. 저와 아내는 집에서 기다렸습니다. 6시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저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왔나 봐요. 그런가 보구나. 저는 긴장한 채로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도윤과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지안은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회장님. 지안이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 저도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이거 작은 정성입니다. 지안이 꽃다발을 건넸습니다. 고맙습니다. 들어오세요. 세 사람이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내가 나와서 지안을 맞이했습니다. 어머, 예쁘네요. 어서 와요. 안녕하세요. 서지안이라고 합니다. 도윤이한테 많이 들었어요. 편하게 있어요. 아내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는 거실로 이동했습니다. 소파에 앉았습니다.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도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지안 씨, 편하게 계셔도 돼요. 네, 감사합니다. 지안은 조금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회장의 집에 처음 온 사람이 편할 리가 없었으니까요. 저는 차 한 잔을 따라 건넸습니다. 마음 편히 드십시오. 감사합니다. 지안은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저는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고객센터에서 봤을 때와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조금 긴장했지만 여전히 눈빛은 맑았습니다. 지안 씨, 네, 회장님. 오늘은 회장이 아니라 그냥 도윤이 아버지로 불러주세요. 지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편하게 아버님이라고 불러도 됩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아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요. 우리 가족처럼 편하게 지내요. 분위기가 조금씩 풀렸습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됐습니다. 식탁에 음식들이 차려졌습니다. 된장찌개, 불고기, 시금치나물, 콩나물, 김치, 소박하지만 정성스러운 가정식이었습니다. 어머, 이렇게 많이 준비하셨어요? 지안이 놀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에요. 평소에 우리 먹던 음식이에요. 아내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았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들기 전에 지안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식탁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아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냥. 지안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이런 밥상 처음 봐서요. 처음이라니요? 네. 저는 어릴 때부터 보육원에서 자라서 이런 가족 밥상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지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항상 급식실에서 여러 사람과 함께 먹었거든요. 이렇게 가족끼리 둘러앉아서 먹는 건. 그녀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우리랑 자주 먹어요. 가족이니까. 그 말에 지안이 완전히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괜찮아요. 울어도 돼요. 아내가 지안을 안았습니다. 도윤도 지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가족이 함께 밥 먹는 것, 엄마가 해준 음식을 먹는 것, 그런 평범한 것들이 어떤 사람에게는 평생의 꿈일 수도 있다는 것을. 한참 후 지안이 진정했습니다. 죄송해요. 민망하게. 아니에요. 당연한 감정이에요. 저는 지안에게 국을 떠서 건넸습니다. 자, 이제 먹읍시다. 식으면 맛없어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는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지안은 한 숟가락 한 숟가락 천천히 먹었습니다. 마치 맛을 음미하듯이. 맛있어요. 정말 맛있어요. 다행이네요. 많이 드세요. 아내가 지안의 그릇에 반찬을 더 담아줬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안의 어린 시절 이야기, 보육원에서 자라며 겪었던 일들, 혼자 독립해서 살아온 과정들. 힘들었겠어요. 아내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오히려 감사한 일들이 많았어요.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보육원 선생님들이 정말 잘해주셨고 좋은 친구들도 만났어요. 그래서 지금의 제가 있는 거예요. 긍정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사람. 저는 그런 지안이 더욱 대견해 보였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한 씨, 고객센터 일은 어때요? 힘들지 않아요? 힘들 때도 있지만 보람 있어요. 보람이요? 네. 손님들이 고맙다고 할 때, 웃으며 돌아가실 때, 그럴 때 정말 뿌듯해요. 지안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특히 어르신들이 어려워하시는 걸 도와드릴 때가 좋아요. 제가 작은 도움이라도 될 수 있다는 게 감사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사람은 진짜구나. 돈을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지한 씨, 네, 아버님. 계약직은 불안정하지 않나요? 그건 조금 그래요. 언제 계약이 끝날지 모르니까요. 지한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지한 씨,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어떨까요? 네, 지안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도윤도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지안 씨 같은 직원이 우리 회사에 필요합니다. 능력도 있고 무엇보다 마음가짐이 올바른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건 지안이 당황해했습니다. 특혜처럼 보일까봐 걱정되시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내 다른 직원들이 오해할까봐요. 오해가 아닙니다. 당신은 충분히 자격이 있어요.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업무 평가도 상위권이고 고객 응대도 우수하고 무엇보다 원칙을 지키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을 정규직으로 뽑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안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부담 갖지 말고. 아내가 지안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며느리가 될 사람인데 당연히 잘 챙겨줘야죠. 어머니, 지안이 아내를 안았습니다. 두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도윤은 감격한 얼굴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좋은 사람 만났구나.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지안은 편안한 표정으로 우리 가족과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웃기도 하고 진지하게 듣기도 하고 마치 오래전부터 우리 가족이었던 것처럼 10시쯤 도윤이 지안을 집까지 데려다 주러 나갔습니다. 현관에서 인사를 나눴습니다. 오늘 정말 감사했어요. 평생 잊지 못할 시간이었어요. 지안이 깊이 인사했습니다. 우리가 더 감사하죠. 자주 놀러와요. 아내가 지안을 꼭 안았습니다. 네, 꼭 다시 올게요. 저도 지안에게 인사했습니다. 조심히 들어가세요. 그리고 정규직건 부담 갖지 말고 생각해 보세요. 네, 아버님, 감사합니다. 두 사람이 떠났습니다. 저와 아내는 문 앞에 서서 그들이 사라질 때까지 바라봤습니다. 좋은 아이네요. 아내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좋은 사람이야. 도윤이가 잘 선택했어요. 그래, 우리 아들이 나보다 훨씬 현명해.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내와 함께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식탁을 정리하면서 아내가 말했습니다. 당신도 많이 변했어요. 변했나? 네, 예전 같으면 절대 저런 며느리 인정 안 하셨을 텐데. 아내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나도 늙어가나 봐. 뭐가 중요한지 이제야 알겠어. 뭐가 중요한데요? 사람이야. 결국 사람.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돈도 지위도 성공도 중요하지만 결국 남는 건 사람이야. 사람과의 관계.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당신 말이 맞아요. 우리는 잠시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 얼마 만인지 모를 평온함이었습니다. 한 달 후 서지아는 정규직으로 전환됐습니다. 고객센터가 아니라 고객 서비스 개선팀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녀의 경험과 마음가짐을 전체 직원들에게 전파하는 역할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부담스러워했지만 곧 적응했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변화를 만들어냈습니다.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새로 만들었고 고객 응대 매뉴얼을 개선했습니다. 가장 중요한 변화는 직원들의 마인드였습니다. 고객은 모두 똑같이 소중하다. 지안이 강조한 원칙이 회사 전체에 퍼져나갔습니다. 그 결과 고객 만족도가 눈에 띄게 상승했습니다. 민원이 줄었고 재방문율이 늘었습니다. 매출도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이사회에서 보고를 받던 날이었습니다. 회장님, 이번 분기 고객 만족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래요? 네. 특히 고객센터 부분이
획기적으로 개선됐습니다. 담당 이사가 자랑스럽게 보고했습니다. 서지한 팀장의 공이 큽니다.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렇군요. 수고했다고 전해주세요. 네, 회장님. 회의가 끝난 후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답이었어. 결국 사람을 제대로 대하는 게 성공의 길이었어. 45년 만에 깨달은 진실이었습니다. 석 달 후 도윤과 지안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소박하지만 따뜻한 결혼식이었습니다. 하객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안 쪽은 보육원 선생님들과 친구 몇 명, 도윤 쪽은 가족들과 가까운 지인들. 하지만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단상에 올라 축사를 했습니다. 신랑 아버지 한도식입니다. 하객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저는 신부 신랑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며느리를 얻은 게 아닙니다. 하객들이 조용해졌습니다. 선생님을 얻었습니다. 지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사람이 제게 가르쳐 준 것이 있습니다. 사람은 조건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된다는 것. 저는 하객들을 둘러봤습니다. 저는 평생을 틀리게 살았습니다. 돈과 지위로 사람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이 제 눈을 뜨게 해줬습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도윤아, 지안 씨, 두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행복하게 사세요. 그리고 서로를 사람으로 대하세요. 조건이 아니라. 저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객들이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저는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지안이 달려와 저를 안았습니다. 아버님 감사해요. 내가 더 감사하지. 저는 지안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도윤도 와서 우리를 안았습니다. 세 사람이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결혼식이 끝나고 피로연 자리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축하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중에는 고객센터 직원들도 있었습니다. 회장님, 축하드립니다. 좋은 며느리 얻으셨어요. 저는 그들과 악수를 나눴습니다. 한 직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요즘 회사 분위기가 정말 좋아졌어요. 다들 일하기 편하다고 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전에는 실수하면 혼날까봐 무서웠는데 요즘은 실수해도 같이 고치자고 하세요.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직원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뿌듯해졌습니다. 변하고 있구나. 회사가, 사람들이. 저녁이 되어 하객들이 떠나갔습니다. 저와 아내 그리고 신혼부부만 남았습니다. 피곤하시죠? 지안이 물었습니다. 아니야, 괜찮아.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았어. 행복했어? 저희도 행복했어요, 아버님. 도윤이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호텔 라운지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으로 서울 야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반짝이는 불빛들. 예전에는 그게 성공의 상징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저 불빛 하나하나가 사람이라는 게 보였습니다. 각자의 삶을 살아가는 소중한 사람들. 도윤아, 내 아버지, 행복하게 살아라. 조건 때문에 사랑을 포기하지 마. 내 아버지. 그리고 지안 씨, 내 아버님. 도윤이 잘 부탁해요. 이 녀석 어릴 때부터 아버지한테 제대로 사랑받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당신이 많이 사랑해주세요. 지안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내 평생 사랑할게요. 저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가족이 돼줘서. 그날 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내와 함께 침실로 들어갔습니다. 침대에 누우니 하루의 피로가 몰려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여보, 아내를 불렀습니다. 왜요? 고마워. 갑자기 왜 그래요? 그냥 옆에 있어줘서. 아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저도 고마워요. 변해줘서. 우리는 손을 잡은 채로 잠이 들었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습니다. 악몽도 없었습니다. 1년 후 회사는 더욱 성장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의 방식이 달라졌습니다. 사람을 존중하는 문화, 고객을 동등하게 대하는 원칙, 직원들의 행복을 우선하는 정책, 그런 것들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매출도 늘었고 평판도 좋아졌습니다. 어느 날 경제지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습니다. 회장님의 경영 철학이 궁금합니다. 기자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이요? 네. 사람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곧 성공을 결정합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예전에는 몰랐습니다. 조건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틀렸어요. 어떻게 깨달으셨나요? 한 사람을 만나서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사람이 제게 가르쳐 줬습니다. 사람은 조건으로 판단되는 게 아니라 사람을 대하는 태도로 판단된다고. 기자가 열심히 받아 적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신가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사람은 성공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잠시 멈췄습니다. 사람답게 살 때 비로소 성공합니다. 인터뷰가 끝났습니다. 기자가 떠나고 저는 혼자 사무실에 남았습니다. 책상 위에는 가족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최근에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아내, 도윤과 지안, 네 사람이 함께 웃고 있는 사진. 저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진짜 성공이구나. 돈도 지위도 아니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그게 진짜 성공이야. 해가 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을이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서류를 정리하고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일찍 들어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가족과 함께 저녁을 먹기 위해. 그게 이제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요. 사무실을 나서며 마지막으로 뒤를 돌아봤습니다. 회장 사무실, 45년간 제가 지켜온 자리. 하지만 이제는 이 자리가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진짜 중요한 건 집에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저는 문을 닫고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1층으로 내려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주름이 깊어진 얼굴. 하지만 눈빛만은 예전보다 밝았습니다. 25살 때 가졌던 그 눈빛.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던 청년의 눈빛. 오랜만에 되찾은 것 같았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어디로 모실까요? 집으로 갑시다. 알겠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창밖으로 서울거리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퇴근길 사람들이 바쁘게 걷고 있었습니다. 모두들 집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다리는 곳으로.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맛있는 냄새가 났습니다. 왔어요? 아내가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응, 왔어. 일찍 왔네요. 오늘은 일찍 들어오고 싶었어. 저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습니다. 도윤이랑 지안이는 곧 올 거예요. 같이 저녁 먹기로 했어요. 그래, 좋네. 저는 거실로 들어가 소파에 앉았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정말 편안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아내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지안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서 와요. 도윤과 지안이 들어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왔구나. 저는 일어나서 두 사람을 맞이했습니다. 우리는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따뜻한 저녁 식사, 평범한 가정식. 하지만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있을까요? 잘 먹겠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인사했습니다. 식사를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들, 웃긴 일들, 때로는 진지한 이야기도. 하지만 모든 순간이 행복했습니다. 함께 있다는 것만으로. 저는 가족들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게 성공이구나. 진짜 성공. 돈도 명예도 지위도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밥 먹는 이 순간이. 이게 진짜 성공이야. 그날 밤 한도식은 깨달았습니다. 사람은 성공해서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사람답게 살 때 비로소 성공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깨달음은 45년이 걸렸지만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미있게 들으셨다면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늘 행복하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